2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27번 문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함수 미분법을 배우다 보니까 문자 두 개가 나온 상태에서 둘 다 변수로 착각을 하고서 음함수 미분법을 진행한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꽤 있어. 그런 친구들이.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알파는 상수라고 맨 마지막에 괄호에 나와 있어요. 상수라는 말이 아예 나와 있단 말이야. 응? 그럼 알파는 숫자일 뿐이야. 그냥. 자, 시작할게요. 자, 원점 오랑 A 2,0을 지나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위에 있는 일사변에 있는 점 P에서 직선, 자,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라고 했으니까 x축과 이 직선을 이루는 사이각이 알파다 라고 주어진 거고요. 여기에 내린 수성의 발을 h라고 하겠다. 자, POA가 세타다. 자, 그림 그려볼게. 왜 이렇게 부러져? 자, 이 각이 알파인 거야, 이 각이.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알파보다 작은 각 세타를 하나 설정한 다음에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자, 요 점 A고요. 자, 그 다음에 P에서 이 직선의 수성의 발을 내려주고 그 점을 H라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이럴 때 OH 길이를 F세타라고 하겠다. OH 길이, 요 길이가 F세타야. 자, 이렇다고 할 때 F 프라임 4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0일 때 탄젠트 알파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표현해볼까? F세타 표현해볼까? 자, 얘는 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이에요. 그지? 그러면 지금 OP의 코사인 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써볼게. F세타는요, OP의 코사인. 자, 이 각이 뭐가 되는데? 얘가 알파 마이너스 세타지. 이 각이 알파니까 요 각이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된단 말이야. 맞니?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근데 OP는 또 뭔데? OP가 뭐야? OP 길이 바로 얘기할 수 있죠. 누구의? 이의 코사인 세타다라고 할 수 있지. 맞니? 그럼 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F 프라임 4분의 파이의 값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러면 미분해. F 프라임 세타 뭐가 돼요? 자, 먼저 앞에 거부터 미분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 자, 지금 곱함수야. 곱함수. 이제 뒤에 거 미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냥 두고 이제 이거 미분하니까 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데 여기 속미분 한 번 더 해주셔야겠죠? 세타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10 봐봐. 10 보시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2. 자, 플러스인 것부터 정리할게요. 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맞니? 이거 지금 덧셈 정리 사용해 주시면 바로 구할 수 있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얘 마이너스 얘가 된단 말이야. 사인 얘 마이너스 얘. 그러니까 이 값은요 2 사인 알파 마이너스 2세타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세타에 몇을 대입하자? 4분의 파이 대입해주자. 세타에다가 4분의 파이 대입해주시면 2 사인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되는 거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세타에 4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세타에 4분의 파이 대입하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될 거라고. 자, 그러면 지금 사인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뭔데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0이다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는 코사인 알파가 뭐가 되는구나? 루트 10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분의 루트 10인데 뭐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자, 이럴 때 우리 뭐 구해라? 탄젠트 알파 구하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루트 10분의 1이면 사인 알파는 뭐가 돼? 루트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젠트 알파 끝났습니다. 3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 있겠지. 굉장히 간단하지. 딱 27번이야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요 식에다가 그냥 바로 4분의 파이를 대입하고서 정리를 했다. 덧셈 정리에 역과정 이용 안 하고 바로 엄청 돌려. 아주 입을 막
자, 여기서 그냥 바로 끝냈다. 여기서 바로 대입을 했다면 그래도 불편한 계산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보여야 돼. 이 상태에서 보여야 돼. 덧셈 정리를 쓴다라는 게 보여야 돼 이게. 자, 그러면 이제 2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수 P가 있고요. 0보다 큰 상수 P가 있고요. 정의역이 정의역 이렇게 안 주어졌어도 그냥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알 수는 있어요. 우선 자, 양수에서 정의가 되는 함수 fx가 있다. fx가요 완벽하게 다 주어진 함수 요게 있고요.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함수 AL은 x 플러스 b라는 놈의 절대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범위에서 0부터 p까지 해서 그리고 p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자, 근데 실수 t에 대하여 양수인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요게 주어졌어. 요런 방정식이 주어졌거든요.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이 자식의 실근 개수를 GT라고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개수거든, 실근 개수. 실근 개수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래프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랑 뭐 비교해야 되는 거야? 누구랑 누구 비교하는 거야? 이게 이 함수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비교하는 거지, 그지? 그런데 우리는 이 함수에 지점마다의 기울기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불편하다고. 응? 그러면 얘도 정해져 있지 않지. 이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 t 변할 때마다 계속 달라지니까. 그럼 얘가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함수란 말이야. 일자리 직선이라고 계속 바뀌고 있는.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거야. y절편이 마이너스 t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거거든. 자,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이랑 비교하는 게 편해? 아니면은 상수함수랑 비교하는 게 편해? 우리 지금 수원에서부터 어제도 우리 공통파트에서 얘기했잖아. 공통파트에서 뭐처럼 그냥 위부터 차례로 쫙 스캔하라 그랬죠. 교통교수 쓸 때. 그래서 한 변이 상수함수는 무조건 편해요. 한쪽 변에 있는 함수를 그릴 수만 있다면 한 변을 상수함수로 놓고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나 이거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꿀게요. 방정식을 얘로 바꿀게요. 똑같은 방정식이지. 똑같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를 그릴 수 있다면 이 함수 위의 점 t, 에서의 이 함수 위에 x좌표가 t인 점에서의 상수함수랑 그냥 비교해주면 된단 말이야. 맞죠? 자, 이걸 그려야 되는데 또 이게 또 빡치는 게 있어. 왜? 주어진 함수가 얘는 바로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 x를 빼게 되면 바로 그리기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생각해봐라. 이 함수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fx랑 x의 차이 함수야. 생각해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차이 함수 어떻게 그릴래? 다행히 얘가 곡선이 아니야. 곡선이면 지점 잡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마침 얘가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얘기했지만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얘를 돌려가지고 뭐처럼 x축처럼 생각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놈에 대한 차이 함수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그냥 무조건 여기 이차함수 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얼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점 어디야? 그렸을 때? 하여튼 여기서 뭔가 스캔해야 되잖아. 상수함수로 스캔하기로 했지.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야? 극대점 중요해진단 말이지. 그치? 하여튼 0에서 1에서 2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극대점의 위치가 중요해. 그럼 극대점 어떻게 잡을 건데? 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이 어딘데? 기울기가? 지금 여기에서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지점 잡아주면 그게 극대점 아니면 극소점이 될 거란 말이야. 이거 기울기 몇이야? 지금 이 문제에서 1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 되는 지점?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 잡아주시면 그 지점에서 뭐를 갖는다? 극대 값을 갖겠다 아니면 극소 값을 갖겠다라는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는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는데 좀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봐봐. P라는 놈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으로 싹 그릴 거야. 이거 어떻게 생겼니? 자, 먼저 x가 p보다 작은 상황 한번 그려볼게요. p보다 작은 상황이라고 했지만 전 범위를 다 그릴 거야. 이거 이렇게 생겼어. 그치?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뭘 뺀다고? y는 x 빼거든? 그치? 자, 지금 보시면 y는 x 이렇게 지나야 돼요.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고, 아니 다 그릴까? 좀 제대로 그려볼까?
자 지금 lnx 더하기 3이라는 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lnx 위로 올린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뭘 갖다 대? y인x 갖다 댈 거야. 그럼 지금 이 지점과 이 지점 기점으로 해서 위로 블록인 어떤 함수 나올 수밖에 없잖아. 자 얘에서 얘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될 거니까 얘를 x축처럼 생각한다면 맞불마 구조의 어떤 그림이 나올 거라고. 맞니? 자 그러니까 p보다 작을 때는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여기 참수 아니야? 그냥 대충 그린 거야. 그렇게 그리고 나면 극대 지점이 생겨요. 맞아? 응? 극대 지점 생긴다고. 자 여기 x좌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미분에서 기울기가 몇이 되는 지점? 미분하면 x분의 1이지. 그러니까 x가 몇이 되겠다? 1이 되겠다라는 거야. 자 지금 여기에서 기울기 1인 지점이요. 1, 몇이야? 1, 몇? 3이거든요. 자 그러면 차이 함수 생각해봐. 여기 1, 몇인데? 1,1이잖아. 그럼 지금 극대점 차이 함수의 극대값은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1,3에서 1,1 빼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가 x가 1일 때 3을 지나는 2를 지나는 극대값이 2가 되는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p가 1보다 작은 곳에 있을지 1보다 큰 곳에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태. 그지? 자, 두 번째. x가 p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이 그림 어떻게 생겼을까? 이 친구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아? ALNS 더하기 B라는 이렇게 생긴 로그 함수고요. 거기에 절대값 씌웠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개형은 이렇게 될 거야. 절대값 씌우고 나면. 그지? 그럼 여기에다 기울기가 몇인 직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여기다 갖다 대는 거란 말이야. 그냥 차이 함수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크게 y는 x가 이렇게 지난다고 그냥 가정해보자. 어떻게 생긴지 몰라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대충 그려보자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 맞니? 뭐가 됐든 한번 풀어요. 한번 풀어. 그러면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구간은 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직선이 이렇게 침투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 어떻게 될지 몰라. 모르겠지만 우선 대충 개형을 그려보면 빼면 이렇게 어딘가까지 가다가 뭐로 가? 마이너스로 가야 되지. 뭐하든 계속 감소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이 친구가 이 직선보다 밑에 있다 하더라도 뭐가 생겨? 기울기 1인 지점이 생성은 되잖아. 맞니? 극점이 생성된다고 여기서. 자, 그래가지고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럼 지금 P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끊어야 되거든. 생각해봐. 지금 뒤에 조건이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나는 얘랑 이 그림 개형을 가지고 새로운 함수 fx-x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gt가 k에서 불연속의 모든 실수 k 값의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다? 그런데 P라는 지점이 뭐랑 뭐 사이에 있다? 불연속이 되는 두 지점인 K2랑 K3 사이에 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럼 P라는 지점에서는 개수 변화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볼게. P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자. P가 여기 있어. 근데 지금 여기에서 P가 여기 끊긴다고 가정해봐. P가 여기야. 여기서 P가 여기고 여기서 P가 얘라고 해봐. 그럼 그림이 이렇게 이어붙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어붙을 거라고. 맞니? 이렇게 되면은 P라는 지점에서 어떤 일이 생겨? 뭐가 됐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잖아? 개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만 그려봐. 여기 오른쪽 그리지 말고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지점에 대해서 빵빵빵 1, 2가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지금 여기서 개수 변화 생겨버리는 거지. 그럼 K는 불연속점이 되면서 P는 불연속점이 되면서 K1부터 K5 사이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거기 포함 안 돼 있죠. K2랑 K3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K2랑 K4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 K3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정확히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K2랑 K3 사이에 있다라고 했지. 그럼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연속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만약에 P가 여기서 끊긴다면은 지금 이 친구도 뭐 하는 구간으로 감소하는 친구가 갖다 붙어야 되는 거야. 그곳에서 감소하는 친구가. 자 그러면 나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이거 지우려고 했는데 아이씨. 자 대충 개형이 이렇게 생긴 놈이었어.
지금 P가 여기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자. P가 여기야. 그럼 지금 여기서도 뭐 하는 구간 잡아야 돼? P라는 점 어디 있어야 돼? 증가하는 곳 잡혀야 될 거 아니야. 맞아? P가 여기 있다면 내가 그냥 이어서 그려볼게. 요거야. 지금 P보다 작은 거 요만큼 골랐어. 이 오른쪽 뭐 골라줘야 돼? 골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P가 여기 끊어줘야 된단 말이야. 왜? 증가하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서 개수 변화 없어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큰일 났네. 개수 변화 몇 번 있어? 여기밖에 없어요. T가 얘일 때밖에 없어. 맞아? 이거밖에 없단 말이야. 어? 안 돼. 이거 안 돼요. 5개까지 나올 수가 없어. 어?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은 다 탈나는 거야. 그럼 어디로 넘어가? 여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 상태야.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지? 감소하는 친구를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아니면 여기를 갖다 붙일 거야. 그럼 여기 먼저 갖다 붙여볼게. 그러면 이렇게 갖다 붙는 거야. 그림. 맞아? 그러면 지금 쫙 올릴 때마다 불연속이 되는 지점 몇 개 나오는 거야. 이 그림에서. 자, T가 얘일 때 지금 T가 여기 있을 때 몇 개였다가 2개였다가 몇 개 됐다가 3개 됐다가 4개였다가 자, 이 높이가 달라진다면 극대점의 높이가 달라진다면 또 T가 여기 왔을 때가 아니구나. 만약에 높이가 이렇다고 해봐. 가정을 해봐. 이렇게. 그럼 T가 여기 왔을 때 또 개수 변화 생기는 거거든요. 그지? 그리고 또 여기 왔을 때 개수 변화 생길 거고 그리고 여기 또 개수 변화 있다가 여기서 또 개수 변화 생길 거고 졸라 많아져. 지금 높이가 어땠더니 산의 높이가 달랐더니 너무 많아져. 자, 산 높이 다르잖아. 하나, 둘, 셋, 넷, 5, 6, 7개 나온단 말이야. 확 넘어가 안 돼.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높이가 어떻게? 같게 맞춰보자고. 대충 맥도날드로 그려주시면은 하나, 나나나나나나, 두 번째, 나나나나나나나, 세 번째, 나나나나나, 네 번째, 나나나나나, 5번째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지금 얘는 성공 어디서 끊는 거야? 여기 하고 여기 끊었을 때 성공이야. 그지? 그럼 이제 뭐 해봐야 돼? 여기 끊었을 때 생각해봐야겠지.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그냥 내려가지. 누가 봐도 이거 막 5개까지 안 나오잖아. 그지? 지금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 상황을 알 수 있겠다. 1,1을 포함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무슨 일? 여기가 x는 p고 이렇게. 자, 여기에 높이는 뭐가 돼야겠다? y는 2가 돼야겠다. 이렇게 그릴 수 있대.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은 K1부터 K5까지가 설정이 됐는데 자, 그러면 알려준 다음에 여기가 뭐가 되고 K1, 여기가 K2, 여기가 K3, 여기가 K4, 여기가 K5 이렇게 되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K4가 지금 몇이라고 했어? 10이라고 했죠. 그 10인 지점에서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야. 어? 높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가 10,2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이 뭐야? 누구 그렸어? fx-x 그린 거야. 어? 이 함수 그린 거야. 이렇게 놨을 때 이제 마지막 계산만 좀 할게요. 자, 최종적으로 ln p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값 구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연속인 함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 p 대입한 거랑 여기다 p 대입한 게 같아야 돼. 그리고 지금 p를 대입했을 때 지금 p 대입해 주시면은 아까 그림 이렇게 생긴 상황에서 p 여기다 잡았죠. 그치? 그럼 지금 여기다 뭐 붙여줘야 되는 거야? 대입했을 때 p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겼던 거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올린 거잖아. 맞니?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식 ln p 더하기 3과 뭐가 같다? 마이너스 ln aln p 마이너스 b가 같다라는 얘기 해줄 수가 있어요. 맞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0,2를 지나야 돼. 누가? 이 친구가 10, 여기서 x 뺀 게 10,2를 지나야 돼. 근데 요 구간은 원래 양수였던 지점이잖아. 맞니?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를 대입하면 10을 대입한 거에서 그러니까 절대값 a, l, n 10 더하기 b 마이너스 10이지. 마이너스 x니까 이게 뭐가 된다? 2가 된다는데 이 절대값 그냥 벗기면 되는 거지. 맞니? 얘가 10이 되는 거야. 이렇게 12항 해서
세 번째. 요 지점 왜 극대가 됐어? 왜 극대가 됐어? 기존 함수의 기울기가 뭐가 됐었기 때문에? 1이 됐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기에서 기존 함수 이 친구의 요 지점에서의 10에서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 이거 속에 있는 거 미분하면 뭐가 돼? x분의 a 되죠? 거기다 몇 대입한다고? 10 대입한다고. 10분의 a가 1이다. 그러니까 a는 몇이다? a가 10대 됐다는 겁니다. a가 10이 되면요 b값도 결정됩니다. b는 뭐가 되는 거야? 12 마이너스 10 ln 10 됩니다. 그럼 이거 대입해서 그냥 정리하면 끝나지. 자, lnp 구하라고 했는데 lnp는요 자 이항해 주시면은 a 더하기 1 lnp와 뭐가 같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a 더하기 1이라는 거 11이야. 요거 11. 그럼 얘만 정해주면 되는데 b값 나와 있죠. 이거 넣어주면 뭐가 돼?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12에다가 3 빼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10ln 10 이렇게 된단 말이지. 얘를 11로 나눠주세요가 되는 거야. 우리 LNP 구하는 문제잖아. 그래서 답은 1번 될 수밖에 없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되게 이쁘게 나온 문제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그리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못 그립니다. 왜? lnx-x 플러스 3이라는 함수는 그릴 줄 알지만 미분해서 이 절대값이 a, b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그리려고 한다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되게 부담스럽다고 이거. 근데 우리가 수투에서 쓰는 방법 있죠. 차이함수 그릴 때 대충 그리잖아. 개형만 보려고 대충 그리잖아. 그걸 적용해 보셔야 돼요. 추론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추론이라기보다는 추론이라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산할 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야. 만약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그래야지 뭐 어쩌겠어. 직접 그려야 돼.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다. 2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9번은 솔직히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뭐 번호 때문에 쫄아서 틀린 친구들은 있을 텐데 제대로 시간 잡고 풀게 되면은 별로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다. 첫째 항과 공비가 각각 0이 아닌 두 등비수열 AN과 BN에 대하여 두 급수 얘네들이 각각 수렴한다. 자, 지금 AN이라는 등비수열하고 BN이라는 등비수열이 주어졌는데 이 친구의 공비를 R1이라고 하고 이 친구의 공비를 R2라고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각각 수렴한다. 급수가 각각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N의 공비인 R1이 어떤 범위에 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써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누구의? 자, BN분의 AN도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로 나눴으니까 똑같이 그대로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뭔데? R축분의 R1 되는 거죠. 맞니? 자,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식에서 R축분의 R1이라는 자식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R2의 사이즈가 R1의 사이즈보다 크기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 R1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랑 얘를 합쳐주시면은 우리는 절대값 R1보다 절대값 R2가 더 크다라는 얘기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다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분의 b1 이 자식이 3분의 4 곱하기 자, 거기 속에 막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복잡하지 않아. 생각해봐. A2를 A3로 나누게 되면 뭐가 돼? R1분의 1 된단 말이야. 그 다음 B축분의 B3 하면 뭐가 돼? R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식 자체가 R1분의 R2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게 바꾸라고. 자, 그럼 지금 얘는 자, 얘가 공비가 몇인 놈이에요? 일반항 봐봐. 공비 뭐야? R축분의 1인 거지. 초항이 뭐고? 1이고. n에다 1 대입하면 B1분의 B1이니까 초항 1 되잖아. 초항이 1이고 공비가 R축분의 1인 등비수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등비 급수지. 1 마이너스 R축분의 1분의 1이다라고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분자분모에다가 R2를 곱할게요. 분자분모에 R2 곱해주시면은 R2 마이너스 1분의 R2가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R1, R2 0이 아니라고 했어요. 공비 0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R2, R2 약분해주고 나면은 뭐야? R1분의 R2-1이 4분지 3이다 라는 식 하나 나옵니다. R2 약분하고 R1분의 R2-1 이항해서 그러면 지금 3분의 4 이항해가지고 4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런 식 하나 나와요. R1과 R2 사이 관계식 하나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식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누구야? A 2n이야. 이 친구가 뭐래요? B2분의 B1의 제곱? 자, B2분의 B1이 뭔데? R2지. R2분의 B1인 거야. R2분의 B1. 응? 몇 번장 이런 걸 쓰지 말라고 최대한. 여기서 지금 우리 계속 뭐 초항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데 공비로 최대한 다 표현을 해놨단 말이야. 그럼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이런 거는 물론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 있어. R1 곱하기 뭐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귀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장에다가 공비를 곱한 걸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불편해진다고. 문자가 많아지면 그만 불편하잖아.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 뭐가 되겠다? R2분의 B1이요 곱하기. 자, 얘 뭐냐? 초항이 뭐가 되고요? 초항이 뭐고? B1분의 A1이고. 아, 이거. 자, 좌변도 그냥 써버리자. 귀찮다. 야, 이거 초항 뭐야? A2야. A2 쓰지 않기로 했어. A2 어떻게 표현할 거야? A1 곱하기 R로 표현하면 돼. A1 곱하기 R1. 공비 뭐야? R1 제곱이야. 그치? 1-R1 제곱분의 나 뭐라고 했냐? R1, A1, R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앞에 있는 거 그거 곱하기 뒤에 급수 뭐가 되니? 1-R2분의 R1분의 초항 뭐야? B1분의 A1이야? 맞아? B1분의 A1 맞지? 초항? B1, B1 A1, A1 이렇게 없어져. 약분된다고 잡으니까. 그럼 지금 남은 거 뭐가 되니? 1-R1 제곱분의 R1과 R2 얘랑 곱해버리면 R2-R1 된단 말이야. R2-R1분의 1로 끝나겠네. 맞아? 식 정리하면 이렇게 돼. 응? 자, 정리해주시면은 R1, R2 마이너스 R1 제곱이 1 마이너스 R1 제곱이다 이렇게 되면서 얘랑 얘도 날라갑니다. R1과 R2의 곱이 몇이다? 1이다.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야. R1이랑 R2가 서로 역수관계라는 거는 R1이 아까 1보다 작다라고 했었는데 R2는 1보다 큰 값이 되겠구나라는 생각 할 수 있고요. 응?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R2를 가지고 무슨 얘기 할 수 있겠다? R1분의 1이다로 바꿔줄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써주시면은 R1분의 1-1이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분자분모에 R1 곱해주시면은 R1 제곱분의 1-R1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분자분모에 R1 곱해주시면 얘가 4분의 3인 거야. 얘가 4분의 3. 자, 정리할게요. 3R1 제곱은 4-4R1이다. 이항 더하기 4R1-4는 0이다. 1, 3, 2, 2 여기다가 마이너스 R1은 뭐가 된다? 아, 잠깐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 아래다 마이너스죠? 그지? 자, 그럼 지금 R1이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아니면은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R은 어떤 범위에 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R1은 뭐고요? 3분의 2가 되고요. R2는 그거의 역수라고 했으니까 2분의 3이 되겠다는 얘기까지 할 수 있겠지. 자, 최종적으로 뭐 구하랬어? 그 괄호 속도 굉장히 불편하게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놈이 뭐고요? R1이고요. 두 번째 놈이 R2입니다. 그래서 R1과 R2 더한 다음에 24 곱해주세요. 여기다 몇 곱해라? 24 곱해라. 그럼 얘가 얘 곱하면 16이고요. 얘가 얘 곱하면 3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2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죠. 이거는 계산 문제야. 솔직히 그냥 쫄았을 수 있는데 그냥 너무 그냥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30번도 간단해요. 뭐 그렇게 막 대단히 어렵진 않아요, 사실. 간단하다는 말은 취소할게요. 뭐 계산 과정은 짧습니다. 계산 과정. 해석만 제대로 해주셨다면. 자,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fx가요. 지금 옆에 보면은 인수들 3개나 튀어나왔단 말이야. 4차 함수인데, 그지? 그러니까 인수로 표현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4차 함수 fx랑 자연수 k에 대하여 자, k가 자연수래.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gx를 새로 정의하겠다. 자, gx가 fx분의 sin
k분의 파이 x 플러스 a다. 언제? fx가 0이 아니할 때. 그 다음에 fx가 0일 때. 자, 분모가 0이 된다면요. 그냥 함수값 0으로 지정하겠대요.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채에서 봤던 문제들 분모가 0이 아니할 때, 분모가 0이 아니할 때 이 식이고 분모가 0일 때 이거라고 하면 보통 연속 문제가 나왔었어요. 재작년 9평 15번 문제 이대로 계속 나왔단 말이야. 그게. 어? 이런 조건은 하에 함수가 이렇게 지금 쪼개져 있을 때요. 이거에 리미트 씌운 게 0이다 이런 문제 되게 많았다고. 뭐 그런 문제들. 근데 지금 보시면 gx에 대한 조건으로 밑에 박스가 나와 있는데 박스 보시면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자, gx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 gx가 어떤 이차함수 hx가 있는데 gx에다 뭘 곱했더니 hx를 곱했더니 전 범위의 실수에서 항상 양수가 되는 이 이차함수 hx가 존재한대요. 응? 이 hx가 존재한대. 이차함수가. 그 이차함수는 여러분 생각해봐. gx랑 hx를 곱하겠대. 이게 부호가 항상 양수래. 그럼 지금 얘의 부호가 교차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서 얘도 부호가 교차하면 되지. 그러면 얘가 항상 양수라면 얘도 항상 양수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항상 음수가 되든지. 근데 지금 문제 보시면은 fx를 봤을 때 자, 봐봐. gx의 부호 변화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생각해봐야 돼. 얘네 얘를 얘로 나눠놨지. 얘를 얘로 나눠놨지. 자, 수능에서는요.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 사실상 같은 조건이에요. 뭘 물어보는 조건이야? 부호가 같다야. 부호가 같다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만 따지면 돼? 부호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식에는 fx가 얘를 넣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인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부호를 바꿀 수 있는 인자가 5개가 있는 어떤 식이 주어졌다? 그리고 나서 뭐가 주어졌어? 0이 주어졌지. 얘는 부호 변화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부호 변화에 있어서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분자랑 분모를 그냥 곱해가지고 부호 변화를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맞니? 근데 지금 분자에 나와 있는 함수 봐봐. 사인 함수에다 a를 더했거든요. 이 친구는 언제 부호 변화가 생겨? 만약에 a가 여기 뒤에 있는 상수가 자, 부호 변화만 신경 써봐. a가 축이지. 사인 함수의 축이지. 진폭이 몇이야? 진폭 1이지. 진폭 1인데 축이 a란 말이야. a가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아니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어떤 일이 생겨? 얘는 아예 부호 변화가 없는 자식이야. 근데 얘가 이미 부호 변화가 있지. 알파가 얘 셋 중에 하나를 하더라도 부호 변화는 적어도 몇 개 이상? 2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만약에 얘가 3이나 1이나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묶이면서 거기서 부호 변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개는 나온다고 부호 변화가 적어도. 그치? 그럼 부호 변화가 있는 함수랑 부호 변화가 없는 함수를 곱하면 안 되겠죠. 맞아? 그지?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에 대한 부호 변화로 이 자식은 적어도 몇 번의 부호 변화가 있다? 2번 아니면 4번의 부호 변화가 있는 친구야. 이 친구는 부호 변화가 엄청 많을 수도 있고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없게 만들 수 있어. A가 1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버리면 부호 변화가 아예 없게도 만들 수 있다고. 그지? 그러면 얘가 부호 변화가 졸라 많다고 해봐. 얘가 부호 변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식 자체가 부호 변화가 엄청 많아. 무한계가 돼버렸어. 그걸 이 이차함수 hx 따위가 커버할 수 있겠니? 절대 커버칠 수가 없어. hx는 몇 개 지점까지만 커버칠 수가 있는 거야. 맥시멈 2개까지만 커버칠 수 있단 말이야. 부호 변화에 있어서는. 맞아? 아, 그러면 생각해봐. 이 식만 봐봐. fx 때문에 무조건 부호 변화는 몇 번 이상은 있다고? 2번 이상은 있는 거야. 여기서 부호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2번 이상은 있는 거야. 그지? 아, 그러면 hx가 그 인자를 커버하는 데만 풀로 가동시키면 되겠구나. 만약에 알파가 예를 들어서 1이야. 알파가 예를 들어서 1이야. 그러면 fx에 있어서 부호 변화는 몇 번? 어디랑 어디? 마이너스 1과 3에서 부호 변화 2번 있는 거지. 그러면은 hx는 누굴 인자로 가지면 되는 거야?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3을 인자로 가지면 거기서 부호 변화는 없앨 수 있다고. 맞니?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 친구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부호 변화가 없어야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없으면 돼. 거기서. 맞아? 그럼 지금 a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맞니? 그 생각 순서가 딱
정리가 돼? 우리가 이 식만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랑 더불어서 4번 조건에 어떤 조건이 더 나왔냐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gx가 뭐다? 64분의 파이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최종적으로 f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k가 뭐지? k 어디 주어졌냐?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gx는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네? 그지? x가 3일 때 극한값이 존재해? 근데 지금 분모가 0이 아닐 때잖아. 3으로 간다라는 건 3일 때는 분모가 0이 되지만 3으로 갈 때는 분모가 0이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써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 자 지금 이거 무슨 0이야? 이 극한값 무슨 0이야? 이 극한값 존재한단 말이야. 이거라고. 그지? 분모 어디로 가? 뻑큐! 분모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아까 부호 변화를 없게 만들기 위해서 축을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0인 지점이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x가 3으로 갈 때 이 친구는 0으로 가야 되니까 a 값은 뭐 아니면 뭐가 되겠다?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확정이 되는 거야 이제. 아까는 부등식으로 나왔잖아. 1보다 위에 있거나 마이너스 1보다 아래에 있다고 정했었잖아. 근데 0인 지점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a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야. 여기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별 부분이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별 부분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이거 분자인으로 그려볼게.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지? 그럼 지금 함수값이 0이 될 때 무슨 일이 생겨? 뭐 여기나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 우리 근사극한 배웠던 거 생각해봐. 선생님이 정리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세타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뭐랑 같다? 뭐랑 비슷하다? 2분의 1? 세타 제곱과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냥 변환한단 말이야. 자, 세타가 2분의 파이로 갈 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뭐랑 같다? 이거 뭐랑 같아?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뭐랑 같아? 그림 그려봐. 지금 사인 세타가 이렇게 생겼는데 1 빼니까 1에서 빼니까 지금 그림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란 말이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2분의 파이란 말이야. 지금 이거 그림이랑 세타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0인 지점에서 그거랑 똑같게 생긴 거잖아. 그럼 뭐 한 거야? 그냥 평행이동한 거라고. 그럼 이 친구 누구랑 비슷한 거야? 2분의 1? 태양아, 뭔 소리 하는지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분자 부분이 이거 마이너스 1꼴이란 말이야. 이거 마이너스 1꼴이라고. 그러면 우선 x에다 뭐 대입했을 때? 3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지. 맞니? 3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돼. 0분의 0꼴은 나와야 되니까 한번 식을 써볼게. 사인 k분의 3 파이가 뭐가 되겠다? k분의 3 파이가 뭐가 된다? 지금 우리 마이너스 1인 거 골랐으니 얘가 1 돼야 되는 거죠. 맞니?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연수 k에 대해서 사인 k분의 3파이가 1이 되려면 k는 몇이 돼야 되니? 자연수 k 뭐가 돼야 돼? 6밖에 없어요. 맞아?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지금 언제 1이 되는데? 언제 1이 돼? 2분의 1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9파이, 2분의 13파이 이런 식으로 분자는 4씩 키워가면서 분모가 2일 때란 말이야. 근데 지금 여기 3이 있기 때문에 3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값이 필요하다고. 6밖에 없어. 자연수는. 자, 그래서 k는 6으로 확정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거에 맞춰서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x가 3인 지점이 여기가 되는 거야.
y축 이렇게 놨을 때 여기가 된다고. 그럼 지금 여기 분자에 있는 즉 정리를 해보면요. 3으로 갈 때 fx분의 자, 분자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꼴이거든요. 이 꼴. 네? 자 지금 k가 6인 상태야. k가 6인 상태. 그러면 지금 저 식은 누구랑 같은 거야? 위로 뒤집어 깐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꼴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잖아. 마이너스 2분의 1 x축 놓고 나서 위로 뒤집어 깠으니까 최고차 함계수 음수인 이차함수 나야 될 거 아니야. x축보다 밑에서 위로 블록으로 그려놨으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뭐 들어가면 돼?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럼 분자의 영인자 몇 개 있는 거야? 분자의 영인자 몇 개 있어? 2개 있지. x 마이너스 3 2개 있지. 그럼 분모도 영인자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 돼. 알파는 무조건 뭐가 된다?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x 마이너스 3 제곱제곱 나눠주시면은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6분의 파이 제곱. 분모는 누가 남아? 여기다가 3 대입한 게 남는 거니까 4이 8 된다고. 음수야. 결과 음수라고. 결과 뭔데? 64분의 파이 제곱은 양수잖아. 음수가 된다고. 안 돼요. 계산해볼 필요도 없어. 64 될 리가 없잖아. 지금 이 계산해서.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계산해보자. 자, 두 번째. 스타가 뭐가 됐을 때? 스타가 1이 됐을 때야. 스타가 1이 되면요. 자, 이제 남은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그냥 보기 편하게 쓰자. 이 상태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사인 k분의 3파이가 이번에 뭐가 돼야 돼? 0분의 0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잖아. 언제 마이너스 1이 되는데? 2분의 3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11파이, 2분의 15파이 이런 데서 마이너스 1이 된단 말이지? k는 뭐라고? 자연수라고. 뭐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요. 2밖에 없어. 자 그래서 k는 2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풀로 써볼게. 이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사인 2분의 파이 x 더하기 1 부모에는 fx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거 계산해 보면은 3으로 갈 때 이 친구 뭐랑 같은 거야? 그림 봐봐. x축 y는 1 여기에서 y축 놓고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럼 3이라는 점이 여기란 말이야. 지금 이 문제에서 자, 여기 아래로 블록이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2차 식 중에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친구 나오겠지?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근데 x자리에 2분의 파이 x가 들어갔어. x자리에 만약에 얘가 x였다면 그냥 x-3 제곱으로 가면 되는데 2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 x-3의 제곱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분자에 영인자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fx도 영인자 몇 개 가지고 있어야겠다? 2개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럼 여기 지금 약분하고 나면 남는 거 몇 분이다? 자, 얘가요. 자, 분자는 요거만 남아요. 그래서 8분의 1 파이 제곱만 남습니다. x-3제곱 약분되고 분자 분모. 그럼 지금 fx에서 x-3제곱 통으로 날린 다음에 나머지에다 뭐 대입한다고? 3 대입한다고. 그럼 얘가 8이 되겠다? 몇이야? 64분의 1 파이 제곱 된다는 거 보이네? 그지? 그럼 k 값은 뭐로 확정? 2로 확정. 자, k가 2로 확정이야. 자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F2 구하는 거예요. fx도 너무 이쁘게 잘 나왔지? fx 여기 지금 이 친구란 말이야. 알파에다 뭐는 거? 3는 거. 그럼 여기는 2 대입하면 어차피 1 될 거고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여기다가만 2 대입하면은 뭐? 3 곱하기 1 답은 3이 됩니다. 이거지. 막 대단히 까다롭진 않아요. 대단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근사각함을 쓴다면 64분의 파이 제곱 같은 거 구하는 건 금방 구해요 사실. 근데 니네가 지금 그거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 여기 있는 20 가지고 이렇게 요거나 요걸로 이렇게 변환을 했을 때 굉장히 표정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계산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근사각함을 쓰시는 게 나아요. 교육과정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이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4월 덕후 미적분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